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 방위 전략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평화로운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일본의 미국 주재 도미타 고지 대사가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온라인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really was very, again, almost passionate in his commitment to supporting Japan in the next little while. I think, as you indicate, Chris,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Prime Minister Kishida has to go through a complex budget process. That's really more about Japan domestically, but we will seek to support that wherever we can. 캠벨 조정관은 이어 주일 미군의 지휘 구조와 주둔 변경 계획 등 앞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측 정부 모두 동맹 관리 임무를 담당할 인력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유럽과 중국, 북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기시다 총리의 견해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예측 가능한 관계 아래 평화로운 경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두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th leaders acknowledged that there was a wish in both countries to steady relations with China, more predictability, and to keep the competition in peaceful lanes. And so I think what Ambassador Tomita indicated was a real harmony of views about both the risks and possibilities of China. 토미타 일본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개최하는 세계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법치주의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He has a very strong commitment to the cause of creating the world free from the nuclear weapons, but at the same time, his ideal is, also grounded on a realism. So I think he's looking forward to practical discussion. 캠벨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14일 VOA에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외국 외교관과 다른 방문자들에게 수년 동안 극심하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를 가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완전히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주변국들에게 독재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도시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대로 앞으로 몇 주 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두 나라의 고위 인사들과 군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깊은 공약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훈련과 관련해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에 확장 억제 역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계속 훈련에 집중하고 함께 일할 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찰 위성 개발에 나선 북한이 서울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 보안 시설은 이미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 서비스를 통해 아무 제한 없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과 관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평양의 최고 보안 시설을 위성 사진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로 알려진 노동당 1호 청사입니다. 구글어스를 통해 들여다본 이 위성 사진은 부진의 가로등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서로 연결돼 있고 반경 약 600m 지점부터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1호 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1호 청사는 지난 5년간 여러 공사를 벌였습니다. 2017년에는 청사 주 건물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였지만 이듬해 중심 부위에 지붕이 덮이면서 하나의 건물처럼 됐습니다. 또 주 건물과 서쪽에 붙어있는 건물도 기존엔 양옆 통로만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통로 부분에 지붕이 씌워진 모습입니다. 주 건물 남쪽에 붙어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 바로 옆 도로에는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포장 공사가 진행됐는데 멀쩡한 도로에서 2차례나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노동당 청사의 남쪽 건물 바로 앞에는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만으로는 어떤 용도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긴급 상황을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터널 입구 바로 윗부분에는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원을 따라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 김 위원장의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높은 담이 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평범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관저의 북쪽 끝 부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연결돼 있는데 이 건물은 바로 앞 정원의 아랫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정원 아래에 또 다른 지하시설이 있다는 의미로 이 건물이 관저와 지하시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저 입구에서 바깥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터널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용 위성사진의 화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되고 또 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북한의 민감한 시설도 아주 쉽게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용산의 한국 대통령 집무실이나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을 위성사진을 통해 보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개발한다면 현재 민간 차원의 인공위성 기술을 능가해야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민간 위성 기술 수준조차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first step they have is to get something in orbit that'll take a picture because they launched 2 satellites that got into orbit. They tried to launch quite a few more that failed. But the satellite themselves, once they achieved orbi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failed. 한센연구원은 위성을 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며 다른 우주 강국들도 여러 차례 실패를 거쳐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 정책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콜린 칼 차관은 16일 우크라이나 미디어 센터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과 무인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 등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인 우크린폼이 보도했습니다. 칼 차관은 그러면서 솔직히 이란과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절박하다는 신호라면서 항공기 측면에는 이란과 러시아가 관계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측에 비밀리에 보병용 포탄과 로켓 등을 공급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에게도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마크 타카노 의원과 앤디 김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과 가정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13일 성명에서 약 3,000명의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은 오랫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을 거부당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런 참전 용사들이 제1,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과 함께 복무했던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북한 평양에 사는 소녀 유미와 송아 씨가 요가를 하고 맛집을 순회한 등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영어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탈북민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왜곡 선전이며 유튜브 채널은 모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공작 활동을 하고 탈북 후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장진성 씨는 17일 VOA에 유튜브를 통한 북한의 선전은 그 내용에 북한 주민은 없고 북한을 허위로 꾸미는 가짜 정보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통제 검열 국가인 북한을 자칫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상 국가로 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이 유튜브 등의 채널과 계정 폐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허강일 씨는 평양을 소개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하다는 등의 대외 선전 목적의 내용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심리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씨는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전면 차단하면서 이를 통해 체제를 왜곡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